촉촉한 동안 피부를 위해 열심히 바르던 화장품.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이 매일 바르는 화장품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성들의 62.6%가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게 하얗게 이렇게 각질이 막 고가의 브랜드 화장품을 발라도 촉촉한 피부는커녕 트러블만 얻었던 이유.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접촉성 피부염이나 백반증 같은 색소 이상,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장품의 두 얼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지금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러시죠?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네네. 맞는 크림이라는 겁니다. 맞는 크림? 밀가루 세안법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초동한 피부의 노은영 몸씨. 이번에는 맞는 크림과 함께 나타났다. 한두 가지 발라갖고는 이 크림 하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촉촉한 보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크림은 과연? 49.8! 말도 안 돼. 촉촉함이 정말 최고다라는 수치입니다. 과연 맞는 크림의 정체는? 얼마예요, 근데? 오늘 안 가르쳐줘도 좋으니까요. 저 그거 주세요. 어머, 이게 무슨. 오늘 나는 몸실이다에서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실이다.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바야흐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여자분들이 정말 반가워할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는 몸신이다에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화제가 됐던 1탄 밀가루 세안법이 있었어요. 밀가루.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피지를 잡는 구름팩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자외선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박 껍질 팩도 여러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대단했죠. 수박. 정말 화제 중에 화제였는데 부침개를 부쳐 먹었던 밀가루 양보다도 세안을 할 때 그 밀가루 사용했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목욕탕을 못 간 게 우리 아주머님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뭐 정보를 공유하고 이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늘은요, 조민희 씨가 슬쩍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안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안하고 나면 바로 생각하는 게 아마 보습일 거예요. 보습.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마다 피부가 당긴다, 그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뭐예요? 아주 작은 용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네네. 바로 맞는 크림이라는 겁니다. 맞는 크림? 이거 하나면 얼굴은 물론이고요. 몸, 손, 발,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한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병통치약. 다 되는 거야, 다. 우선 한 가지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까닭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장가. 자, 날이면 날마다 오면이. 나 하나 사줄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작진이 꼭 하루라도 써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받았는데 그냥 라벨도 없고 에이 하고 이렇게 발랐다가 달라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좋은데요? 네. 더 이상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촉촉하기가 진짜 약장사 다들. 잘 팔겠어. 한의사 앞에서 약을 팔 수 있어. 그거 시간 지나면 1+1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만 쓸까 하다가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나눠주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제조법도 질감도 느껴보면서 효과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네. 되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당장 사고 싶어졌어요. 김효진 씨. 네. 와 계셨네요. 아니, 저
저는 진짜 오늘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 최고의 고민이 피부, 더군다나 보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애 하나 낳고 여자는 출산하고 나이가 이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건성화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거칠거칠해지면서 이게 보습이 안 되니까 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속상했거든요. 자꾸만 치워져. 그러면 이 피부도 무게가 있나 봐. 자꾸만 치워져. 이렇게 밑으로.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빠지는 게 많아요. 윤기도 빠지죠, 푸석거리죠. 그리고 이제 한절기잖아요. 이게 하얗게 이렇게 각질에 막 떠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막 각질 두드리는데도 20분 걸렸다? 나도 많은 크림 필요해. 이거 만드는 법. 그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여자분들이 모이면 화장품 이야기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남자분들은 좀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거칠어지고 막 그런다? 아, 머리도 된대요, 참, 저게. 진짜? 맞아요. 머리 끝부터. 저 그러면 오늘 안 가르쳐줘도 좋으니까요. 저 그거 주세요. 그것만 필요해요. 아니, 저는 이것만 주시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좀 줘봐요. 이게 낭패 무슨 일인가? 갖고 계세요. 아, 정말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정말. 진짜. 얼마 한번 차례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집중도가 최고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 그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피부를 보호하고 또 수분, 보습, 영양 이런 것을 위해서 누구나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일군 발암물질 성면이 검출됐던 문제였죠. 그래서 성면 파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파라벤 논란 혹시 기억하시는지 들었어요.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뉴스인데요. 그래서 이것의 안정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여러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피부 노화를 10년 정도는 거뜬히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눈 몸수입니다. 건강 주제 공개합니다. 동안 프로젝트 보습과 관련한 오늘의 주제는 화장품의 두 얼굴입니다. 화장품 요즘에 보면은 숱한 그 성분들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혹시 불안한 요소는 없는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화장품의 성분을 살핀단 말이죠. 그런데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니만큼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장품 속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건강한 피부를 위해 발랐던 화장품이 부작용을 일으켜 피부 질환은 물론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점점점 건성화되고 피부가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는 제품도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여성들의 62.6%가 부작용을 경험했다. 많지 않은 화장품을 안전하게 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장품의 두 얼굴. 화장품 사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화장품이 와 있어요. 복합성 피부를 나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 선택 팁과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점점 면목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 3,700.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화장품의 두 얼굴.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 화장품 사실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위해하냐, 안전하냐 이런 관리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데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관리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배합 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확인하겠다 이런 거를 내놓은 거예요. 이 안에 어느 정도까지 섞여야 된다는 성분이 뭐고 그것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방법들을 잡고
자꾸 만들어내고 확인해서 우리 몸에 바르는 이 화장품의 안전을 지켜보겠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 맞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극민감의 악건성이어서 화장품 고르는 거 매우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꼭 비싼 거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 나도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만 있죠.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데 보습을 많이 바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제일 좋은 화장품점을 가서 보습이 어떤 거예요? 난 보습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어마무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에이 이때까지 번 돈이 얼만데 이까짓 걸 못 써 그러고서 그걸 사가지고 발랐어요. 발랐는데 보습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삐쩍삐쩍 자꾸 말르고 또 껍데기가 더해. 건조해지는. 아니 사실은 또 이렇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렇게 비싼 크림을이라고 하지만 정말 큰맘 먹고 하나 장만하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 경우에는 억울해서라도 또 우기고 끝까지 바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 피부 트러블을 겪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실제 이렇게 그 대부분의 시판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라는 것이 시행이 돼서 전성분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 트러블을 경험해서 이렇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성들의 62.6%가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부작용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경험했고요. 특히 이제 기초 화장품을 가지고는 55.5%,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도 40.2%가 이렇게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과 하이트닝 제품을 함께 쓰거든요. 이게 하얗게 이렇게 각질에 막 떠서 피부 노화를 오히려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 각종 트러블은 물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흉터까지 남길 수 있다는데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백반증 같은 색소 이상. 어떻게 발라야지 효과적인지 화장품 당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려줄 오늘의 주치. 맞아요. 어머, 쪽집 계시네. 네. 잠시 후 만나보세요. 자, 이 피부 부작용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올바른 화장품을 고를 수 있는 것인지, 또 정말 건강한 화장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주치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몸신!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화장품.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화장품에 두 얼굴이 있다. 모르고 쓰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불러온다는 화장품의 비밀.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주겠다. 오늘의 주치, 피부과 전문의 김현지. 완전히 너무 화사하세요.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피부과 전문의 김연진입니다. 오늘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화장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서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이런 걸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유분이 너무 많은 사람은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유수분 밸런스까지 유지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우리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잘 바르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데 잘못 바르면 피부 노화를 오히려 10년이나 촉진시켜주는 그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발라야지 효과적인지 철저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장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과 찾는 그런 환자들도 참 많을 텐데, 대한민국 여성이 화장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화장품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유럽 여성의 경우는 기초 화장품의 수가 2-3개에 불과합니다. 국내 여성이 한 달 동안 쓰는 화장품 종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스킨, 로션, 또 크림 등의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베이스, 색조, 향수 제품 등을 포함해서 총 15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기초 화장품만 무려 7가지나 됩니다. 그 정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우리나라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한 달 사용 횟수를 보면 또 놀라운 수치인데요. 립글로스나 립스틱, 또 립밤을 한 달에 무려 110회나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0일밖에 안 되는데 110회를 네, 써요? 수시로 바르는 것이죠. 아니, 그게 또 이뿐 아닙니다. 또 스킨의 경우는 53회나 되고요. 또 로션은 51회, 에센스나 세럼은 약 47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 수치가 놀랄만한 수치고요. 아침 저녁으로 바르니까. 아니면 2번 출근합니까? 왜 아침 저녁으로 그걸 바릅니까? 아침에 한번 나가기 전에 발라주고 저녁 때 이렇게 발라주고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근데 말이죠. 지금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한 달에 립스틱을 110회 발랐다. 네. 이게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 발라요. 저는요. 제가 립스틱을 바르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 입술 이렇게 앵두 같다고 자꾸 남편이 먹는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남편은 그걸로 끼니를 채워요. 아유, 왜 이러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화장품의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이 쓰는 편이다라는 걸 수치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화장품의 두 얼굴이란 어떤 이야기인가요? 먼저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 역기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맨날 보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 화장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20개에서 40개 정도, 그러니까 적게는 5가지 원료를 사용하고요. 많게는 진짜 100가지 원료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간 게 무조건 좋으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물질들이 화장품 그 겉에 일일이 하나씩 다 써 있는 거죠? 맞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시행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용기 뒤편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각 종이 뒤쪽을 보면 성분이 일일이 다 써 있습니다. 네. 단 성분 함유량은 회사 고유의 레시피이기 때문에 정확한 함유량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난 그것 좀 글씨 좀 크게 좀 썼습니다. 우리가 맞아. 이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그거 좀 크게 쓰라 그래요. 설명 좀. 이왕 나오신 김에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왜 그 성면 파동 그리고 그 파라벤 논란. 예, 이왕이면 좀 그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성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는 그 단열재거든요.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폐암, 폐증, 흉막이나 이런데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판매 중엔 이 베이비 파우더에는 이렇게 광택을 내고 미백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talc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talc 안에 이 1군 발암 물질인 성면이 검출돼서 몰라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은 진짜 그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요. 그때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 성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암을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려면 30-40년 정도가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이 베이비 파우더를 발랐던 아이들이나 노출됐던 사람들이 15만 명 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때도 아주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베이비 파우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머리 파우더 바르고
네, 사장님. 이게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거 조사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네. 베이비 파우더 만드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성면 함량을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베이비 파우더 그 제조업체에서 원료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 규정이 생겨가지고요. 모든 회사에서 자체 성면 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파라벤이죠. 파라벤. 그렇죠. 이제 파라벤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방부제예요. 2004년에 영국의 레딩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요. 유방암으로 사망한 28명의 환자 중에서 18명의 세포 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된 거예요. 이 파라벤이라는 거는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하고 결합을 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단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파라벤의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어서요. 식약처에서 화장품 사용 가능 파라벤의 종류를 발표하였습니다. 네, 현재 의학으로는 위험 성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파라벤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파라벤 그리고 파라벤이 있더라도 성분 개수가 적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 개선 화장품과 함께 미백 제품이죠. 화이트닝 제품을 함께 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주름 개선 그 효능 있는 것하고 화이트닝 제품하고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 저는 근데 그거 무시한 채로 쓰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그 말이 많이 맞나요? 써요. 일반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주름도 포기할 수 없고 맞아요. 검버섯 잡티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럼요. 화이트닝도 네. 포기할 수 없고 노화도 포기할 수 없고 않을 거야.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큰 맘 먹을 때 한꺼번에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동시에 사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즌에는 기왕 한번 열었으면 한 번에 좀 보자.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쓰죠.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같이 쓰시는 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요, 같이 쓰게 되면 피부 노화를 오히려 유발을 합니다. 주름 개선의 대표 성분인 레티놀과 화이트닝의 대표 성분인 비타민C를 같이 쓰게 되면요, 이 두 성분 모두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쓰시고 싶으면 아침에는 화이트닝, 저녁 때는 주름 개선 화장품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라도 쓰시면 5년 동안 그렇게 썼는데 이제 알아. 5년 동안 그렇게 썼는데 이제 알아. 어떡해. 내가 그래서 요즘 안 늙었나 봐. 어떡해. 이건 진짜 모르는 분들 많은데. 저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벌써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한 몇 가지 팁이 나왔죠? 왜 향에도 유난히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향료도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피부과적으로 이 향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요, 향을 맡아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데요, 1986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6가지 신경 독소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향료를 지목했습니다. 식약처의 향수 제품 안전 조사에 따르면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접촉성 피부염이나 백반증 같은 색소 이상,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천식,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향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무향이라는 것과 무향료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무향 다 냄새가 없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아닌가요? 무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없앴냐면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그 재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각각의 냄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첨가를 해서 향을 없앤 거고, 무향료라는 거는 향료 자체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 재료의 냄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향료를 써야 되는 거군요. 아니 저는 저희 딸이 좀 알러지 피부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고 늘 무향 돼 있는 거 그 제품만 썼거든요. 너무 지금 배신감이 느껴져요. 고향이나 내려가. 너무 미안하네 우리 딸한테. 근데 그건 애미라고. 애기가 불쌍하다. 아이고 시원해. 미안하다. 아이고 시원해. 얘가 미안하다. 못난 애미를 둬서.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좋다는 거 썼는데 나한테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천연 화장품 무슨 천연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천연이라는 게 그 정말 좋은 거예요? 안전한지?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난 그래요. 천연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천연 화장품은 유통상에 1%의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도 천연 화장품, 자연주의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뭐 100% 천연 제품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회사의 천연 화장품의 성분표를 봤습니다. 네. 이 성분을 보시면 총 34개의 전성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천연 성분은 17개고요. 그리고 화학 성분은 16개. 화학 성분이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성분 개수일 뿐 실제 비율까지 반반이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천연도 믿지 못하네 그럼. 천연도 안 되네. 저렇게 화학 성분이 저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전 너무 충격이에요. 게다가 이제 천연 화장품의 경우에는요, 그 방부제도 천연을 쓰거나 아니면 방부제를 조금 소량 넣는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인 반면에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변질이 되면 두드러기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 문제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어렵네. 화장품을 바르라는 겁니까? 바르지 말라는 겁니까? 어렵다. 진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맞는 크림.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화장대에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화장품이 있을 겁니다. 과연 제대로 선택해서 쓰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몸신의 도움을 받아서 판정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신 가족 여러분들 화장품 갖고 오셨죠? 네네,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잘 쓰면 득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되는 화장품. 화장품을 고르거나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방부제 성분 파라벤. 안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의 종류를 정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간지러움, 홍조, 따가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파라벤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 전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파라벤 성분이 적거나 무파라벤 화장품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레티놀과 비타민C. 레티놀 성분과 비타민C가 함께 만나면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노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꼭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겠다면 아침, 저녁으로 나눠 바르는 시간대를 다르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세 번째, 향료 성분. 무향 화장품이라고 하면 원료의 향을 없애기 위해 화학적 처리를 가한 화장품을 뜻하고요. 무향료 화장품은 말 그대로 향료 자체가 들어있지 않은 화장품으로 원료 고유의 향이 날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고 사용하세요. 네 번째, 천연 화장품 성분 확인. 천연 화장품은 제조 유통상 단 1%의 천연 성분만 들어있어도
천연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나 화학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용하세요. 자, 저희가 특별히 이 세 분의 화장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사전에 제작진이 인터뷰한 결과 피부에 이제 트러블도 있고 화장품 사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화장품이 와 있어요. 그래요? 여러 종류가 있네요. 저기 변우민 씨도 나름대로 선택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피부를 몰라서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해준 케이스예요. 뭐 얻어발랐대? 조민 씨는 그러면 선택 기준이? 저는 옆에서 누가 좋다 그러면 일단 사서 이렇게 발라보는데 이게 바르면 저한테는 안 맞고 이게 밀리고 약간 땡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제품 회사 가서 이제 또 산 게 파운데이션만 해도 이제 6곳까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기가 얇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아직까지도 못 찾은 그런 케이스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민감하고 좀 예민한 피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해보고 제 피부에 특별한 뭐 반응이나 트러블이 없는 화장품을 골라서 그걸 좀 오랫동안 쓰는 편이에요. 이 가운데 문제는 그겁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위험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쓰고 있는 분으로 해서 순위를 한번 가려봤습니다. 3위. 셋 중에 그래도 나은 분 3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3위. 그나마 괜찮은. 3위 욕심난다. 3위 욕심나요? 3위를 일단은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3위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진짜? 야, 이게 변우민 씨 화장품이네요. 야, 주는 대로 바르는데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 쓰셨네. 그럼 무엇이 잘못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피부 타입에 맞는 내 성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변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 T존 부위는 굉장히 지성이고 볼 쪽, 이쪽 유존이라 그러거든요. 이 유존 쪽은 조금 건조한 복합성 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합성 피부는 사실 지성 피부의 한 종류예요. 지성 피부의 한 종류예요. 지성 피부면서 여러 가지 오일 성분의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세요. 하나 정도 쓰는 거는 괜찮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덧바르게 되면 피부에 과도하게 오일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오히려 유분기가 많아지고 모공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좋은 걸 알았네요. 저건 내가 쓸게 이제. 그래 나도 건성인데 하나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건성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도 실제로 화장품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거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쓴 2위는 누구신지 2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긴가요? 조민이 거였어요. 네, 2위 조민희 씨에게 이제 제가 드렸는데요. 사용하는 보습 라인, 스킨, 로션, 에센스 이런 모든 거에 지금 피부에 안 맞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맞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피부 타입은 민감한 건성 피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쓰고 계세요. 알코올이라는 게 화장품 성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균 번식을 막고 피부 표면에 소독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건조한 피부에 있어서는 피부의 수분까지 날아가면서 건조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 이렇게 봐도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이죠. 와. 최악인 거예요? 네. 본인은 알고 계시네요. 자, 확인합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야. 아니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고르신 분이 네, 일단은 이제 피부 타입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약간 지성 피부예요. 여드름도 올라오고 뾰루지 같은 거 생리 전에 좀 올라오고 네네, 맞아요. 기름기도 좀 흐르면서 이렇게 겨울이나 봄 넘어갈 때 이럴 때는 또 굉장히 건조해지는. 맞아요. 어머, 쪽집 계시네. 네. 요즘 좀 되게 거칠고 건조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피부냐면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입니다. 어휴 어렵다고. 왜 이렇게 까다로워? 게다가 굉장히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민한 민감성 피부예요.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예. 전 따진다고 따져서 쓴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찝어보면요. PG 계통의 성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타르게 색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타르게 색소라는 거는 뭐냐면요. 석탄 타르에서 얻은 착색류예요. 이런 색소의 일부는 천식이나 두드러기,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는데요. 물론 화장품에는 허용된 타르의 양만 사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민감한 피부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 김효진 씨처럼 예민한 피부들은 몇 년 내가 몇 달을 이 화장품을 그대로 써서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내 몸 컨디션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안 맞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을 조금 조심해서 신중하게 써요. 저는, 근데 진짜 너무 막 믿기 힘들 만큼 너무 충격적인 게 이게 제 피부에 오히려 안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와, 누굴 믿어? 네. 샘플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죠.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들은 각 나라 또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성분과 용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이제 화장품의 좋고 나쁨을 따져서 1, 2, 3위가 아니라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제품을 썼을 때 문제가 생기는 위험 요소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 화장품들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무엇에 관한 건가요? 요거 퍼프 화장품 도구의 두 얼굴입니다. 네, 관리가 안 된 이런 화장 도구는요. 이게 세균 배양 단열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해보려고. 너무 더러워요. 보통 변기의 세균이 2000 RLU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RLU라는 거는 채취 면적에서 나온 세균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더러운 이 퍼프에서 얼마나 세균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민희 씨 거잖아요. 아니, 그걸 한눈에 봐도 정말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좀 빨아주세요. 아니, 그냥 이걸로 집어넣은 거야. 깨끗하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짜? 이 균을 확인하기 전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네. 너무 지저분해요, 화장. 너무 지저분해요, 화장. 일단 이거 뚜껑 다 어디 갔어, 뚜껑? 뚜껑 덮어둔 게 화장하면서 하나씩 먹었겠죠. 원래 뚜껑에 있는 거는 뚜껑을 다시 닫아서 보관을 하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모양으로 뚜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이 다 들어가요. 먼지도 들어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세요? 이게 부였네요. 뿌예요. 뿌옇고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먼지하고 머리카락이 들어있어. 뭘 하신 거예요? 조민희 씨. 뭘 바르는 거야? 먼지를 바르는 거야, 이 언니가. 아우, 정말. 의외로. 그러면 이게 밝은 얼굴로 짚어줄 건 다 짚어주고. 진짜. 그만하시죠, 이제. 이제 세균 ESI 같은데. 측정하시는 거죠? 네. 공기의 세균이 2000 RLU라고 말씀하셨죠. 설마. 그래도. 그럼요.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민희 씨
스펀지에서 좀 채취를 했고요. 언제 바꿨는지도 생각이 안 나시죠? 안 나죠. 아우. 이거 금방 되는군요. 괜히 긴장. 얼마나 나왔어요? 괜히 긴장. 얼마나 나왔어요? 괜히 긴장. 얼마나 나왔어요? 변기보다 우와.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변기보다 더. 어머, 어떡해. 2,586. 아까 변기 세균이 2,000이라고 했잖아요. 알을 매일 변기 세균을 어떡해. 그나마 이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는 게 기적이시네. 기적이시네. 저 퍼프를 사용하시면서 이 피부를 유지하시는 게. 아니. 나도 근데 신기해. 이거는 우리 저 방송 지금 보시고 있는 우리 아주머님 분들께서도 사실 나도 저러고 있는데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럼 그 앞으로 그 퍼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회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도구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궁금하시는데 예. 참 관리를 지금 못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데요. 제일 기본은 자주 갈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주 갈아주고 특히 이런 쿠션 퍼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빨게 되면 이 기능이 상실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조금 더러워졌다 싶으면 바꿔주는 게 좋은데 한 2주 정도 사용하면 사실은 바꿔주는 것이 피부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 지금 완전 세균 덩어리 이 스펀지는요 이렇게 쓰시면요 세균 계속 바르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만큼을 썼으면 가위로 잘라서 그냥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쓰는 건데 이 스펀지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파운데이션이 들어오면 안까지 깊숙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빨아도 이게 잘 세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도 세척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화장대에 꽂아놓잖아요. 먼지 같은 거 엄청나게 타기 때문에 조금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척을 할 때는 주 1회는 하셔야 돼요. 주 1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사실은. 주 1회로 그러면은 세제로? 그래서 미온수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이런 노폐물 같은 게 나오게 한 다음에 우리 세안제로 탈탈탈 이렇게 해서 서늘한 그늘에 말리면 이것도 꽤 오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폐기처분하셔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화장품이기도 하고 화장품 도구이기도 하고 유통기한이기도 하지만 또 손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덜어서 또 바르고 하는 거니까 손 검사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뽑히실지는 몸신 주치 마음대로. 누구 하실 거예요? 누구? 영광의 1위를 하신 비유진 하겠습니다. 손은 깨끗할 거예요. 예, 손은. 이게 손 검사도 손은 되는구나. 또 잘 씻어요. 애기 엄마기 때문에 또. 돌려가면서 잘하세요. 네, 육안적으로 더러워 보이진 않는데 점점 면봉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 어머, 쎄기네. 난 이 세상에 까만 면봉은 처음 본다. 네,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워하신다. 예. 봤어요? 나 저렇게 한다 무슨 처음 봐.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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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0. 아니야,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지. 아니야,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지. 진짜요? 네. 야, 이거는 뭐야? 아까 변기가 2,000. 2,000. 나 2,500. 내 손이 여기, 저게 2,500. 잘 씻어요. 저분하고 악수를 주니 내가 정말. 진짜 우리가 야, 이거 그 충격이야. 얼굴을 얼마나 손으로 만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애기들이 1분에 한두 번 정도 만집니다. 애기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1시간에 한 16번 정도 어른들이 얼굴을 만진다 그러는데 24시간 하면요 380번을 만져요. 저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380번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실 때 손 닦는 거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네. 저는 진짜 닦는다고 잘 닦았는데. 야, 충격이다. 너무 충격이에요. 변기보다 더럽다고, 선생님? 2배.
가장 기본은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세안을 하는 거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발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크림 같은 거 바를 때 내가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또 손으로 푹 퍼가지고 하면 아무리 잘 씻어도 세균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오염이 되고 내일 아침에 그 번식이 된 세균을 또 바르는 거고 또 바르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크림을 쓸 때는 이렇게 숟가락, 그쵸? 숟가락 같이 생긴 거, 스파츌라라고 하는데 그런 걸 발라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얼른 이제 막 발라가지고 이제 애들 데려다주고 이런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손 닦고 뭐고 할 시간이 없거든요. 짜는 걸로 사서 쓰세요. 짜는 걸로 좀 이렇게. 좀 조민희 씨, 네. 아까 세균 숫자 보셨잖아요. 이게 좀 부지런해져야겠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분명히 화장품이라는 거는 유통 기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의 그 기간이라는 게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먹는 음식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봉을 해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화가 되기 시작하고 효과가 조금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킨, 로션, 뭐 립스틱 이런 것들은 1년 이내에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립스틱이요? 네. 립스틱? 그리고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이런 것들은요 심지어 6개월이에요. 어머, 마스카라요? 네. 그걸 근데 마스카라 지금 5년 되고 지금도 사용하는데 마스카라가 6개월밖에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립스틱 같은 거는 이게 유행을 하잖아요. 색 같은 게.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지금 하지만은 정말 6년 이상 된 립스틱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실걸요? 저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왜 끌고 들어가 지금? 아니 저는 심지어 이 볼 있잖아요. 볼 터치하는 그건 같은 경우에는 데뷔 때 산 거. 19년 된 거. 19년 된 거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바르거든요. 버리기 아까워요.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솔도 더럽죠. 19년 된 거죠. 얼굴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사실은 화장품 값에 투자한 돈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도대체 어떤 화장품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오히려 이제는 머리가 그렇게 하얘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네. 손을 일단 잘 씻으시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 손 닦아야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화장품 도구는 세균 덩어리. 지금부터 화장품 도구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펴 바르는 데 쓰는 스펀지나 퍼프. 스펀지는 사용면을 잘라가면서 쓰는 것이 좋고요. 쿠션형 퍼프는 잘못 세척하면 본연의 기능을 잃을 수 있다고 하니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지가 많이 앉을 수 있는 화장품 브러쉬는 꼭 포장을 씌워서 보관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안제를 사용해 미온수에서 세척해 그늘에 말려주시면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유통기한 확인하는 방법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용기나 포장 상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M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만약 6M이라고 써져 있다면 개봉 후 6개월 안에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MFD, MFG는 제조 연월일을 뜻하는데요. 연, 월, 일순으로 읽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현재 쓰시고 있는 화장품들의 유통기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동안 프로젝트 4탄 보습법 화장품의 두 얼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셨죠? 저자극성, 저비용, 직접 만드는 만능 크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능 크림을 쓰시는 분의 얼굴은 과연, 피부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나와주세요. 몽씨! 실제 나이 46, 피부 나이는 30대. 밀가루 세안법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주인공. 이번에는 직접 만든 천연 화장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피부에 봄비를 내리는 촉촉한 만능 크림. 그 정체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겠다. 노은영 몸신. 참으로 조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셨는데요. 이분이셨네요.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은영입니다. 지난번 밀가루 세안법에 이어 오늘은 보습법인 만능 크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더 아름다워지셨다. 그분 밀가루. 그렇죠. 네. 근데 더 아름다워지셨고 네. 이분이야말로 2012년도 자연미인대에서 1등을 수상을 하셨고요.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은요 46살 동갑이에요. 진짜요? 뭐 이렇게 놀래요? 미안, 죄송해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때 또 그러니까 800배 그 확대경으로 피부를 봤는데 30대의 피부가 나왔어요. 지금 나이보다도 10살이 어린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인데 야 부러움을 지는 건데 야 여자지만 진짜 부럽네. 졌네. 자, 여기서 제가 조사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21살 된 아들이 있었죠? 21살? 네. 그래서 그 아들이 금년에 22살이 됐죠? 어이가 없어. 어떻게, 그 아드님은 뭐,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희 아들이 올해 5월 달에 군대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군대 간 아들을 군대 보내는 거 같지 않고? 지금 약간 사실 진짜 애인을 군대 보낸 거 그러니까. 아드님 한 번씩 이렇게 면회 가시면 애인이 왔는 줄 알겠어요. 소개시켜달라. 애인 면회 올 줄 알겠어 정말. 사진을 보시면 또 깜짝 놀라요. 예. 자, 오래간만에 한번 또 볼까요? 웬일이야, 엄마! 세상에 너무 누가 모자가 안 돼요. 분홍색 딱 들고 있는 책을 옆에 끼고 있는 대학생 마냥 그냥 새초롬한 그런 모습이신데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또 여성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네, 대단해요. 예. 무슨 힘인지는 몰라도 그렇죠. 보기에는 같은 여자로서 좀 삐딱해지네요. 나도 진짜 삐딱해지고 싶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번에도 밀가루를 갖고 나와서 우리를 놀리키더니 오늘도 밀가루를 가지고 빵떡을 만들어 주시려고. 빵떡? 오늘도 밀가루로 씻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도 밀가루 씻고 나왔어요. 그래요? 샴푸부터 네. 샴푸부터 세안하고 몸하고 네. 전부 다 왜 자꾸 뒤로 가세요? 저 삐뚤어집니다. 저 삐뚤어집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요 앞에 좀 가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 피부를요. 차이가 효진 씨가 제 피부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조민희 씨 피부를 한번 잡고 나오세요. 그렇죠. 네네. 근데 조민희 씨 같은 경우에도 연세에 비해서는 진짜 일내고 싶다 진짜. 삐딱해지고 싶다 오늘. 춘추에 비해서는 쫀쫀하신 편이거든요. 피부결도 굉장히 고우시고 이렇게 제가 잘 봤으니까 이 촉감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조민희 씨의 이 촉감을 생각하면서 22살 아이가 있는 엄마. 군대가 어머 왜 달라? 오 진짜 탄력 있으시다 진짜. 어머 탱글탱글하시네. 저도 한번 만져주실래요? 아시겠죠? 예. 1, 2, 3등 이렇게 조민희 씨 나온 김에 뚜껑만 열어서 보여 만져봐도 되나요? 아니요. 만지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진짜. 왜 이렇게 쪼아대? 정말. 한번 소감 일단. 일단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진짜 그냥 우유빛가 있지. 그 왜 떠먹는 요거트처럼 아주 이렇게 진짜 맛있어 보인다. 몽글몽글하니 그쵸? 네. 생크림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발라보고 싶다. 이렇게 잠시 뚜껑만 열어주세요. 너무 발라보고 싶어. 김혜연 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만능 크림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한 3년 정도. 밀가루는 언제부터?
밀가루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후에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 맞는 크림을 먼저 쓰셨다고요? 네. 아니 그럼 지난번에 맞는 크림도 마저 소개를 해주시지. 사실 이거는 저만의 비밀이라서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 안 큰지. 근데 아유, 진게 안 돼. 이쁜 여자들은 안 돼. 그런데 제작진 분들이 좋은 비법은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내용물이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 설명을 안 해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재료는 딱 4가지만 들어가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아까 봤잖아요. 뭐 20몇 가지, 30가지, 40가지. 어떤 거는 100가지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보습 효과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피부 전체에 어디든 다 발라도 되는 거예요? 네, 얼굴이랑 머리랑 몸에도 다 바릅니다. 전신에 다. 그러면은 이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발라도? 피부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맞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접 이 효과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다는 몸신 가족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씨. 궁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궁금하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는 몸신다를 통해서 제 치부가 많이 드러났고요. 제가 또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몸신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게 맞는지 진짜 그야말로 맞는 크림이 맞는지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겠어요. 예. 나오셔서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나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나가보고 기장하다. 저희가 이 맞는 크림이라는 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손등에 발라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손등에. 저희가 세수를 합니다, 먼저. 제 얼굴을요? 네네. 저 밀가루 준비했고요. 얼굴에 세안을 다 싹 하나요? 생얼요? 예. 보통 때 본인이 세수한 후에 사용하는 화장품 있잖아요. 스킨 로션, 에센스, 뭐 이렇게 크림도 다 바르실 테고요. 그래서 한쪽에 반은 그렇게 바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은 맞는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분이 경과한 후에 양쪽의 수분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수분도가 그것을 또 기구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맞는 크림이 다를 것 같습니까? 양쪽이?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천연 화장품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이게 과연 좀 효능이 진짜 있을까 약간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또 워낙 또 민감한 피부이고 또 지금 많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3-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라줘야지 얼굴이 조금 좀 이제 좀 덜 당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가지 발라갖고는 이 당김이 이렇게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아무리 맞는 크림이지만 하나 발라가지고 괜찮을까. 오늘 괜히 또 나오셔갖고 저 때문에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당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만큼 아주 솔직한 그 사용 후기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 저는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아주 객관적으로 기구로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체험을 하실 김효진 씨 생각은 이랬고요. 오늘 몸신 주치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는 아무래도 보습크림 4개 바른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시죠? 자, 과연 그러면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저희가 세수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돼.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네네. 맞는 크림이라는 겁니다. 이 크림 하나면 수분 충전 끝. 100% 천연 성분입니다.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 가능한 몸신의 맞는 크림. 맞는 크림이지만 하나 발라가지고 괜찮을까? 기존에 쓰던 기초 화장품 4종과 맞는 크림의 수분도 비교. 과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맞는 크림의 효과는? 잠시 후 공개합니다. 김효진 씨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자,
오늘 저의 완벽한 생얼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살짝 복습 삼아서 아마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노은영 씨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고. 예. 먼저 세안하시기 전에 콩기름으로 클렌징을 해주시고요. 색조 화장. 네, 색조 화장 클렌징을 콩기름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폼 클렌저 대신 밀가루 풀을 사용하셔서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폼 클렌징 대신으로? 네,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 솔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같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자, 콩기름과 밀가루 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속눈썹 좀 떼고 갈게요. 나의 생명의 전부인이 속눈썹. 완전히 위장에서 왔고. 네, 모든 걸 다 떼고, 예. 그냥 보통 이 클렌징 오일 쓰듯이 쓰면 되는 거죠? 네. 그거 써본 적 있어요? 콩기름? 콩기름은 사실은 안 썼어요. 그냥 클렌징 오일을 제가 보통 쓰거든요.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저희들이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느낌은 그냥 클렌징 오일 쓰듯이 쓰는 거네. 콩기름에다 잘 지워진다. 그 눈썹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시꺼먼 국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마세요. 예. 저기 눈이 따갑지가 않네. 예. 그렇죠. 의외로. 그래서 제가 클렌징 오일로 하면 눈이 따갑거든요. 조금만 닦고. 예. 진짜 잘 지워진다. 진짜. 색조가 이렇게 잘 지워질 수가 없어. 깜짝 놀랐네. 이게 완전히 천연이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이제 밀가루 풀을 클렌징처럼, 클렌징 폼처럼. 클렌징. 해보세요. 바르면 되는 건가요? 또 신기해요. 어머 세상에. 이걸 정말 더 이상 안 해도 이걸 바르고 있는데, 너무 전이 먹고 싶다. 내가 전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 세안하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요, 진짜. 세안 한번 해보세요. 깜짝 이제 놀라요. 세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워낙 애기 피부 상태가 좋으시네요. 혹시 어때요? 괜찮아. 지금 일단 1차로 세안했고요. 근데 벌써 깨끗해진 것 같아. 완전 좋아졌어. 신기하죠? 그 너무 좋은 게 눈 따가움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없어요. 우리 클렌징 오일 할 때도 그렇고 폼 할 때도 눈이 따가워가지고 이러면서 막 하면 미간까지 찌푸려져가지고 주름 생기거든요. 근데 눈 따가움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 진짜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어떡해. 신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비싼 그 클렌징 오일을 썼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완벽하게 지금 깔끔하게 세안을 했는데 어머 너무 애기 같다. 저도 뭐 나름 우리 노은영 씨 못지않은 동안이죠. 그러니까. 참 말안 듣고 생겼다.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어때요? 세안 다 하고 사실 세안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안으로만도 놀라운 게 뭐냐면 저 굉장히 잘 당기는 얼굴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세안 다 하고 나면 막 당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막 보습제 바르고 그러는데 촉촉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김현진 선생님 좀 도와주실까요? 네. 비싼 클렌징 안 사도 되겠네, 어머니들. 알고 계셨어요? 나만 몰랐구나. 야, 이거 충격적인데? 맞아. 34.5. 우선 밀가루 세안. 밀가루 세안의 그 효과도 있어요. 자, 34.2고요. 또 반대쪽. 몇인가요? 35.2. 네, 35.2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수치 있죠. 34.2, 35.2면 지금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세안하고 나서는 보통 이것보다 더 낮게 나와야지 되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수분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된 편입니다. 세안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른 거 치고는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지금도 좋은 상태인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만든 그 크림을 바르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평상시에 본인이 하시는 방법으로 네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먼저 기존에 바르던 방식대로 바를게요. 네. 예, 이렇게. 아니, 맞는 크림이 그 시중에서 파는 있잖아요. 화장품. 그 정도 효과만 있어도 맞는 크림 쓰지. 누가 돈 주고.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화장품을 사겠어요. 우리가 화장품에 돈 들이는 게 얼만데. 그러니까. 그것만 저렇게 돼도 얼마예요. 진짜, 반만 발라야 되죠? 돈을 얼마나 든다. 반을 나누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아니, 사실은 오늘부로 이 화장품하고는 이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그래요. 예. 그동안 행복했다. 예. 근데 바를수록 효진 씨 얼굴이 좀 빨개지거든요. 그쪽이 자극이 되는지. 에센스.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면세점에서 비싸게 주는 에센스인데. 아, 그 손으로 그렇게 바르는구나. 손이.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돼요. 손 씻었어요. 아까 그리고 태어나면서 많이 씻었잖아요. 신경 쓰지 마. 예, 오늘 마지막으로. 근데 효진 씨가 정말 알뜰하네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른 거 같았으면 저도 그냥 버리는데 제가 제일 귀하게 쓰는 로션이었거든요. 알뜰해서 좋지 뭐. 네. 알뜰하다. 아유, 안녕. 자, 마지막 이제 수분크림. 네. 수분크림. 네, 수분크림인데 괜찮으시겠죠? 수분크림 바르면 수분이 확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미동이 없으셔. 미동이 없으니까 내가 더 겸연쩍게. 몸신에 맞는 크림에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게 나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수분이 다 함유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 개 바른 거죠? 네 개. 총 4개 이제 다 끝났까지. 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하셨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손을 씻으시고. 손 아예 물로 닦지. 손을 아예. 손, 네, 그렇죠. 손. 네. 제 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하시네. 아니, 어느 정도여야지, 어느 정도여야지. 아유, 정말. 원래 저기 나는 몸신이다가 조금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민하세요. 그 과정에. 아무도 이제는 나랑 악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정체, 자. 느낌, 질감 이런 거 한번. 하나 궁금하다. 자, 드디어 여러분 맞는 크림을 제가 공개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색깔도 진짜? 자, 이것도 향은 들어갑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지.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안 무향. 나요? 그야말로 무향? 무향이에요. 정말? 일단 이 느낌을 한번 저으면서 무향이 아니고 무향료. 무향료에. 예. 아유, 잘난 척 하시기도 하고, 예. 기름기나 빼요. 되게 화장품에. 아유.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네. 아이고. 손에다가. 얘가 온도가 높으니까요. 이게 원래는 조금 이것보다는 괜찮네요. 네네. 어때요? 그러니까 묽은 요 느낌이 이게 더 좋다. 식감이 어떤지. 바를 때는 그냥 되게 묽은 로션과 스킨 사이. 그렇죠. 예. 스킨하고 로션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근데 이거 하나가 그 4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어떻게 끈적거리거나 혹시 무겁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뭐, 미치한 그런 무거운 감이나 뭐, 끈적거리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약간, 약간 제형이 조금 있는, 아니, 손이. 약간 젤 타입의 그 스킨 같은 거 바르는 느낌 있죠, 어머니들. 그죠? 아주 가볍죠.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양쪽의 느낌을 좀 비교하신다면 차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어때요? 확실히 어떤 수분감하고 쫀쫀한 그런 느낌이 이 지금 맞는 크림을 발랐을 때가 사실은 더 있어요. 이 촉촉한 느낌 있잖아요. 딱 발랐을 때 이 촉촉한 느낌이 여기 진짜요? 오른쪽에서 확 생겨. 와, 네. 그러나 얘가 어느 정도나 유지할 수 있을까는 그거는 지금 이 순간에만 지금 발랐기 때문에 촉촉한 건가. 자, 아주 예민하게 자신의 얼굴 양쪽을 좀 나눠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럼 저희가 이 상태로 20분의 시간 경과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양쪽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럼 20분 드리겠습니다. 자, 의자 좀 마련해 주시고요. 김혜진 씨 모든 실험이 끝났고요. 이제 20분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네네. 방송 이렇게 해본 적은 없죠? 오늘 같은 방송이 바로 저희들끼리는 얘기하죠. 날로 먹는 방송.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도 맞는 크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맞는 크림 하나씩 좀 주시죠. 아, 정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정말? 빨리 주세요.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테이블에 하나씩 드렸잖아요. 네. 이게 맞는 크림이에요. 그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한번 발라보시고요. 손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 제형감, 그 질감 같은 것도 느껴보시고요. 진짜 향기는 전혀 없네요. 그렇죠. 모루 만들면 경작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우리 몸신 노은영 씨께서는 이거를 직접 계속 늘 쓰신 거예요? 네. 그래요? 직접 만들어서 그 머리랑 얼굴이랑 몸에 다 발라요. 다 바르고 나면 그 손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거든요. 여기다 무슨 광택제 이런 거 넣은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빛이 나지? 어머, 이거 완전히 빛이 나. 본인이 쓰던 핸드크림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만지잖아요. 볼펜이랑 만지면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사용감이 좋지가 않는데 안 바른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어머. 저는 로션 바르면 이 손바닥이 끈적이는 게 싫어가지고 티슈에 닦거나 아니면 가끔씩 물로 닦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이게 손바닥이 굉장히 맨질맨질하다고 해야 되나요? 반질반질, 매끈매끈. 건조감은 정말 없네요. 이게 뭐지? 저는 목에도 제가 지금 목에 주름이 좀 심해가지고 목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당김에 빼려고 그래.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진란 기자나 한원장님은 앞서 쭉 화장품 얘기를 할 때 남의 얘기처럼 쭉 듣고 계셨는데 지금 막상 사실 녹화 전에 항상 임경 선생님이 항상 보습 크림을 저희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때 바른 느낌하고 지금 요거 바른 느낌하고 차이를 보면 이게 훨씬 더 촉촉하고 더 사실 끈적끈적한 게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네요.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한 번 써보고 저희는 괜찮다고 했지만 몸신 계속 써본 결과 본인은 몸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어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몸이 좀 건조했었거든요. 바디로션을 발라도. 근데 이걸 바른 후로는 건조함이 사라졌어요. 형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있어요. 뭐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제일 궁금한 거예요. 로션 바를 때 그냥 이렇게 바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뭐 체온으로 녹여서 바르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아니면은 두들기는 게 좋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세게 두들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정말 두들겨서 바르는 게 흡수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문지르기만 해도 좋은지. 궁금하네요. 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체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차가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약간 따뜻하게 그 온도를 맞춰서 해주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하고요. 그냥 막 문대거나 이것보다는 우리 근육의 결을 따라서 바르는 게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순환도 더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눈 주변은 동그란 근육이 있어요. 이 눈 주변 이렇게 동그란 근육에 따라서 해주고 여기 누르면 좀 시원하잖아요. 네. 눈 밑에하고 위에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턱라인이 내려가는 게 다들 스트레스예요. 우리 여성분들. 그래서 이것도 뭐 바르면서 그냥 쓱쓱 문지르지 말고 여기를 좀 마사지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두들기는 것보다는 손으로 꼭꼭 지압을 해가면서 지압을 하면서? 네, 지압을 하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목 바르시던데요. 네. 항상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게 바로 목입니다. 근데 목은요, 얼굴은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목이 늙어 보이면 우리가 나이를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목은요,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네,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지나친 자극보다는 좀 따뜻한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잘 이렇게 눌러서 만져주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궁금하다. 네. 야,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나왔을지. 자, 그럼 먼저 왼쪽은 4가지 평상시에 쓰던 화장품을 했어요. 스킨, 에센스, 그리고 로션, 크림이었습니다. 34점. 궁금하다. 네, 35.2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에 돈 들이는 게 얼만데. 제가 제일 귀하게 쓰는 로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분크림인데 괜찮으시겠죠? 수분크림 바르면 수분이 확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궁금하다. 내가 다 긴장돼.
43.1 나왔어요. 43.1 나왔습니다. 어쨌든 수분감 보수 그게 좋아졌네요. 아까보다 뭐 8 정도. 여기야 이제 바로 맞는 크림. 그러네요. 자, 궁금하다. 오. 맞는 크림을 제가 준비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 진짜? 자, 이것도 괜찮네요. 네네. 근데 이거 하나가 그 4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맞는 크림은 과연? 맞는 크림은 과연? 거짓 50. 49.8. 거짓 50. 아니, 여기보다 여기가 좀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훨씬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말도 안 돼. 양쪽 차이가 지금 꽤 나는데, 일단 뭐 49.8 그리고 43.1이니까, 원래 양쪽 사태가 거의 같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6.7 정도 양쪽이 차이가 나는 거고. 6.7이요? 네. 여기 내가 그렇게 4개를 그냥 건드려가면서 발랐는데. 그런데 솔직히 지금 여기에 바른 화장품의 가격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렇죠. 꽤 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또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브랜드 화장품이고 수입 화장품인데 꽤 그냥 이 4가지 세트 사는 거에 비용이 좀 꽤 들었거든요. 예. 본인의 지금 느낌은 이제 양쪽의 차이가 별로 없어졌나요? 어떤 사실은 저기 앉아 있으면서 이쪽에서 조명이 제가 맞는 크림을 받은 쪽에서 굉장히 따가워가지고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열감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 촉촉하고 쫀쫀한 이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너무 놀랍다. 그동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나. 어떻게 만드는 건지 빨리 좀 가르쳐주시죠. 뭐가 들어간 거야, 뭐가. 도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예. 저희 제작진의 경우에는 이걸 바르고 이 맞는 크림을 바르고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수분도를 측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수분도가 50이었대요. 다음날 아침에. 지금 이 상태에 20도인데 다음날 아침에 50이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여러 날을 했는데 계속 수분 50이 유지했다는 거죠. 정말 50이라는 숫자는 수분감이 최고다. 촉촉함이 정말 최고다라는 수치입니다. 지금 이 결과 보셨잖아요. 효진 씨 양쪽에 화장품 샀을 때와 맞는 크림 샀을 때 이 결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제 피부과 전문의 입장으로 화장품 4개를 바른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성분인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날라서 그만 미칠 것 같아. 네. 자, 이제 드디어 맞는 크림의 재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몇 개야? 뭡니까 도대체? 몇 개야? 뭐야? 봐도 알아야지 뭘. 몇 개야? 봐도 알아야지 뭘. 글쎄. 여기만 몇 개? 물 같아. 그냥 유명한 깨끗한 뭐야?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코코넛 오일이고요. 코코넛 오일이고요. 코코넛 오일, 정제수, 글리세린, 그 올리브유와 왁스라고요. 천연 성분의 왁스예요. 네, 먼저 코코넛 오일은 저는 그냥 먹기도 하고요. 얼굴에 바르기도 하거든요. 이 보습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이에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한다. 예. 코코넛 오일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코코넛 오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란다 커. 예, 하이에드 스타들이 이 다이어트 할 때 이 다이어트 비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코코넛 오일인데요. 실제 이제 피부에 발랐을 땐 그러면 어떤 효과냐? 굉장히 피부의 장벽을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질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새로운 이 세포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천연 보습제로서의 역할을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화장품의 유래를 보면요, 옛 조상들이 돈고라고 해서 돼지 기름을 겨울철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보온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보습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요, 이 돼지 기름보다 더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보습 효과는 물론 윤활유 역할도 하고 광택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윤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균, 항진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소개를 받아볼까요? 이게 정제수인데요. 정제수는 그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물이거든요. 이 정제수를 사용하면 화장품을 오래 두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냥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질감이 있죠. 요게 이제 글리세린. 이 글리세린이 그 보습과 수분 유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화장품을 만들 때나 이렇게 천연 화장품을 만들 때 꼭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글리세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글리세린은 굉장히 가격이 싸고 기능적으로 안전하고 보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품 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국 가면 굉장히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알러지를 별로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아까 무슨 왁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올리브 유화 왁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라서 매우 안전하다고 해요. 이 올리브 유화 왁스를 쓰는 이유는 코코넛 오일의 기름과 정제수의 물이 서로 잘 혼합할 수 있도록 물과 기름.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기름 섞이게. 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올리브 유화 왁스는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천연 유화제입니다. 일단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것이 프랑스에서 천연 원료 인정기관에서 바로 승인을 받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천연 유화제이기 때문에 화학 유화제에 비해서 피부에 친화적이고 또 안전성이 있고 또 사용감이 좋아서 우리가 흔히 천연 화장품이나 또 아토피나 피부에 민감한 화장품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으로 과연 크림을 어떻게 만들까? 뭐 방부제 아무 걱정 없이 한번 맞는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실까요? 우선 비커를 2개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비커에는 코코넛 오일을 스푼으로 4스푼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코코넛 오일에 올리브 유화 왁스를 작은 티스푼으로 1스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의 비커는 이 정제수를 이렇게 이 스푼으로 12스푼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12스푼?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중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탕을 해주셔도 되고 이 비커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라서 바로 올리셔도 되거든요. 열을 가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중탕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 올리브 유화 왁스가 다 녹아야 되거든요. 그래 다 녹아야 되는데 이 2개의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어야 돼요. 60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2개의 온도차가 5도씨 이하의 조건을 맞추시면 돼요. 그 무슨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온도가 6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온도 차가 5도 내외이면 좋다. 그러니까 온도 차를 맞춰야지 그게 서로 섞이는데 문제가 없는 모양입니다. 맨 처음에 온도 조절을 잘못해갖고 확 끓어오르면 그거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식혔다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식히는데 60도 이상,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온도 5도 이하 차이만 나게 하면 돼요. 네. 60도 이상이니까 더 뜨거워도 되는 거고요. 네, 차이만 5도. 이 오일의 밀도가 물보다 높기 때문에 오일에 물을 섞어주셔야 되거든요. 그 오일을 먼저 부어주시고요. 그 밀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정제수를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색깔이 좀 부옇게 나오고 있죠? 우와. 그리고 그다음에 핸드 블렌더로 10초 정도 돌려주시고 우선 양이 섞이면서 우유 색깔이 나는 거구나.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거품을 이렇게 중간에 꺼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거품을 주저앉히면서? 네. 이 과정을 한 5번 정도 반복하시게 되면 약간 점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걸쭉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글리세린 2스푼을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완전히 식었다고 생각되시면 이 화장품 용기에 이제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재료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능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근데 이게 직접 만들다 보면 우리 뭐 보통 천연 화장품 만드는 방법들 많이 나와 있긴 하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게 유통기한이 짧아서 자주자주 막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보관하기도 조금 좀 까다롭고. 어떤 건 한 15일 막.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주부들이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자주 만들고 있어요? 보통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6개월까지는 사용 가능해요.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 보관하시면 돼요. 진짜. 저희들은 뭐 일단 이것으로 이제 손만 바르신 분들도 그 효과를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아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아까 머리도 발라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머리는 어떤 식으로 발라야 돼? 그냥 에센스 바르듯이 그냥 쓱쓱 바르면 되는 건가요? 이 상태로 그냥 바르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런 스프레이 병이에요. 만능 크림하고 정제수를 1대1로 섞어서 스프레이 형태로 해서 머리를 감은 후에 젖은 머리에 뿌려주시고 드라이로 말리면서 머리의 형태를 잡거든요. 그러면 모발이 확실히 윤이 나고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섞어주신 후에 스프레이 그냥 흔들기만 해도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하고 아니 정은혜 씨 뭘 그렇게 사들짝 놀라세요. 저한테 막 근데 이거 뭐 이게 평상시 할 때도 이렇게 뿌리면 좋겠는데요. 이런 용기들을 잘 근데 활용을 그게 바로 해야겠네요. 흡수가 돼요, 머리에?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감은 후에 젖은 머리에서 많이 듬뿍 발라 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에 외출할 때 외출하기 전에 머리 손질하기 전에 이렇게 뿌려서 드라이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끈적끈적하지 않고 네. 전체적인 제조 과정이나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일단은 이렇게 천연 제품으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100% 안전하다라는 성분이나 제품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테스트를 거쳐서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거다라는 거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예민한 피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팔 뒤에다가 발라서 알레르기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발라서 여기가 빨갛게 되거나 별 문제가 있다라면 이제 쓰면 안 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써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만들기가 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만 발라도 효과가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코넛 오일만 발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림 형태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코코넛 오일만 발라도 됩니다. 지금 제가 코코넛 오일만 바른 느낌은 이건 네. 조금 끈적함이 있어요. 예. 아까의 보송보송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해지면은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 한 번만 발라도 꽉 차는 수분감. 만능 크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만능 크림에 들어가는 재료는 코코넛 오일, 정제수, 올리브 유화 왁스, 그리세린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 열에 강한 강화 유리잔 2개를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잔에는 코코넛 오일 4스푼과 올리브 유화 왁스 1티스푼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잔에는 정제수를 12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는 잔과 정제수가 들어있는 잔을 각각 가열해야 하는데요. 코코넛 오일에 넣은 잔에 올리브 유화 왁스가 다 녹을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인덕션 레인지를 쓰실 경우에는 열에 견딜 수 있는 내열 유리로 된 잔을 써주시고요. 가스레인지를 쓰실 경우에는 냄비에 2개의 잔을 넣어 반 정도 잠긴 상태에서 중탕해 주시면 됩니다. 가열하는 온도는 코코넛 오일과 정제수의 온도가 각각 60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서로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온도를 맞춰 가열을 마치셨으면 2잔의 내용물을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은 재료를 핸드 블렌더나 믹서기를 이용해 10초간 돌려주세요. 중간에 거품을 꺼뜨린 후 다시 10초간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총 5번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료가 식으면서 생크림 같은 점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리세린 2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제 화장품 공용기에 담으면 완성! 이렇게 만든 만능 크림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바르실 수 있고요. 만드신 크림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여 사용해주세요. 한 가지 팁! 만들어 놓은 만능 크림에 정제수를 1:1 비율로 섞어 마구 흔들어주시면 헤어 에센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능 크림 하나로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환자에게 가장 큰 고민인 보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화장품에는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 다양한 내용까지 살펴드렸네요. 오늘 나는 몸신이다.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잖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피부 타입을 알고 나한테 맞는 화장품 성분을 좀 체크하고 써야지 누가 좋더라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아셨잖아요. 깨끗하게 잘 세척하고 손 씻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공개까지 확실하게 해주신 김효진 씨께도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서요.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40, 50대 사망률의 1등이 바로 간암입니다.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의 경우에는 암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간암, 이렇게 하면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 침묵의 장기가 되나서 간암이 생길 때까지도 증상을 전혀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암하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남자들의 암이라고 정말 많이 알고는 있잖아요. 술을 안 마시는데 오는 분들은 이제 비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도
과다하게 먹으면 간 내에 지방세포로 바뀝니다. 저 5분이 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모두가 다 지방. 진짜? 정말요?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간 세포를 튼튼해가지고 간암을 극복한. 간세포를 생생하게 되살리는 몸신의 특별한 밥상. 맛이. 다음 생에서는 우리 어머니로. 우리 어머니로, 다음 생에서는.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